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접점별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또 다 알고는 계신데 한번 이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서비스란 이렇게 고객의 또 마음을 움직이고 또 관찰과 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개개인의 어떤 기호를 또 파악하는 것. 네, 그래서 고객에게 어떤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세상에 없는 가치, 단 하나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3대 포인트는 밝은 미소와 이제 그 친근한 말씨,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밝은 미소는 이제 좀 어색하게 가식적으로 지을 수는 있지만 이게 말투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우러나야 이런 것들이 좀 친근하게 표현되는 거겠죠. 친절, 친근 조금 이제 좀 다른 것 같은데 친근하게, 프렌들리하게 이렇게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신속하면서도 거기 안에 정중함이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진심이 담긴 따뜻함으로 이제 또 응대를 한다. 우리가 표정은 이게 뭐 억지로 한다고 이게 뭐 경련만 일어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셀카 찍을 때도 이게 눈이 같이 웃고 있는 거랑 입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틀리죠. 그대로 무표정인데 입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웃어줘야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 셀카도.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잘 나오게 하려면요. 소리내서 웃어야 돼. 그냥 이거 하고 하하하 웃게 소리내서 웃는 거를 찍는 거랑은 되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는 소리내서 웃는다. 소리내서 한번 지금 웃어볼까요? 어이없죠 좀. 네, 그래서 소리내서 웃는 거, 왜 웃음 박사님도 있고 막 뭐 교육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 뭐 엄청나게 막 하하하 웃어요. 이렇게 넘어가게끔. 이게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셀카 찍을 때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소리내서 웃자. 소리내서 한번 웃어서 찍어보세요.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표정, 우리 애기를 보면 어떻게, 낯선 애기를 봤어. 그러면 어머 몇 살이에요? 뭐 물어보잖아. 그 아기를 지금 방금 아기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표정, 몸을 다가가야 되겠죠. 그분한테 조금 몸을 맞추시고 표정도 좀 밝게 맞추시고 아까 막 아기를 봤다라는 표정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런 표정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꼬리도 올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인상이 또 강하잖아. 그렇다고 계속 웃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저도. 네. 그래서 많이 노력은 하려고 해요. 근데 입꼬리를 어느 순간 봤는데 사진 찍힌 거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입꼬리도 위로 올리는 연습은 뭐 손님한테 우리가 명령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부드럽게 완화시켜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청유형 뭐 해주세요. 뭐 이거 하세요라기보다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이렇게. 좀 뭐 되겠습니까? 뭐 이거는 좀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표현이 될 거고 부정을 긍정으로 뭐뭐는 없습니다 라는 거를 이거는 없습니다만 요거는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대안 제시해 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의뢰형 뭐는 안 됩니다 대신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뭐로 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네. 플러스 대화법은 이제 좀 뭐랄까 듣기 좋은 얘기 해드리는 거죠. 비가 많이 오죠. 밖에 좀 따뜻해요. 뭐 이런 거 있지. 좀 리액션 해주면서. 외국인들은 조그만 거 하나를 또 뭐 계산대에 같이 서 있다가 뭐 샌들 이쁘다고 뭐 해주고 막 이러는데 뭐 I love your hairstyle 막 이러면서 예시화법은 손님이 뭘 달라고 했을 때 예 라는 거 한마디 들어가도 틀리다는 거지. 네 고객님 네 뭐 이런 앞에다가 네를 붙이면 좀 더 이게 또 스피디해 보이고 바로 이제 대응을 또 시원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면 좀 적극적인 좀 이렇게 응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네 고객님 예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화장실 안내. 네 아무튼 네일을 좀 붙이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답으로 그냥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감성적으로 호감을 갖게
이제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이럴 때는 아무 때나 유머를 던지시면 안 되겠죠. 유머가 전혀 먹히지 않는 사람인데 유머를 하면 또 이 사람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유머 코드, 또 한국인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건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건배사 뭐 이런 것들, 우리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럴 때도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언제라도 또 이렇게 cheers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절한 유머도 구사할 수 있으면 좋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남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스피치 교육 받잖아요. 그러면 머리로 하는 거냐, 스피치가 머리로 하는 거냐, 가슴으로 하는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가슴에서 우러나오서 했을 것 같아, 가슴으로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 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세나 이런 이제 제스처나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색하지 말고 조금 더 그렇죠. 표시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예의 있고 되게 젠틀한 사람을 보면은 뭐예요? 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또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뭐 몸짓 언어나 표정이나 말에 의해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고, 3불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뿌싱, 뭐 메이어 없다, 부츠다오 몰라, 무조건 모른대. 그리고 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계속 재차 확인을 해. 그럼 메이원티 문제 없대.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인들하고 있으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그냥 무조건 뭐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아무튼 이 3불의 법칙은 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없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말을 좀 완화시켜서, 아까 쿠션 언어니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셔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거나 뭐 좀 완화해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잘라서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인사의 5대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단은 그 상대방의 아이 컨택이 중요하겠죠. 아이 컨택하고 또 미소 짓는 거, 표정 중요하고, 목소리도 중요하고, 또 동작이 따라가야 되고, 지속적은 왜 지속적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정석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정석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을 때 조금 아까 그 손님을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뭐 하고 인사를 했는데 무표정으로 돌아서면서 바로 쌩 가버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고객님이 휙 가버리는데 뭐 이렇게 거기다 대고 인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잘 대처를 하셔야겠죠. 네, 워낙 인사의 어떤 기본이 뭐 45도 인사다, 30도다 해가지고 기본 자세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 자세를 한번 그래도 이렇게 배워보시면 도움은 되실 것 같아. 한번 실습 괜찮을까요? 네. 앞에 손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 컨택 한 상황에서 네,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하는데 약간 좀 높은 톤으로 내시면 좋겠죠. 네, 어서 오십시오. 끝을 살짝 좀 톡 쳐줘. 네, 어서 오십시오 해주시고, 시선은 자기 전방이 1.5m 정도에 꼽히는데요. 내려가는데 이때 턱을 조금 당기면서 이렇게 일직선이 돼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1.5 정도 전방을 본다. 턱을 약간 당긴다. 그래서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남자들은 보통 어때요? 발은 10시 10분 이렇게 자세 이렇게 하시고 벌리시고 뭐 기본 자세 하셔도 좋고, 여자분은 이제 공수 자세가 기본이잖아요.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듯 뭐 배꼽 정도, 배꼽이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 우리가 경조사 당했을 때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일 때는 오른쪽. 오른손이 위로 올라온다. 하나만 알아도 저 괜히 헷갈려요. 네, 오른손.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네, 어서 오십시오 한 다음에 용어가 끝난 다음에 어서 오십시오 한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거야. 근데 유지가 되려면 이게 등도 일직선이 돼야 되고요. 그만큼 다리에도 힘이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매장에서 하기는 어려운 건 알아요. 하지만 지금 기본을 실례합니다. 그다음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나가실 때 하는 인사 감사합니다. 또는 이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뭐 이런 인사. 그래서 각자 매장만의 인사말을 만들어 보는 거죠. 뭐. 이제 크게 이제 4가지를 잡는다는 거죠. 네, 들어오실 때, 손님 테이블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그 다음에 퇴점하실 때, 네, 손님이 아예 나가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MOT 좀 들어보신 분 계세요? 포천의 어떤 짧은 순간이에요. 고객이 각 접점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손님 뭐 이렇게 매장에 들어와서 뭐 주문할 때 등등 직원하고 마주치는 접점. 또는 내가 이 매장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디 가볼까? 검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매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잖아요. 1차적인 접점이 어떻게 보면 SNS지 뭐. SNS 검색부터 시작해갖고 예약 한번 해봐? 전화를 했어. 그러면 이제 전화도 하나의 접점이고 또 들어가는데 파킹하려고 하는데 주차가 또 불편하고 막 이래. 주차도 하나의 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부터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이제 손님 입장에서 매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내부터 들어가서 이제 자리에 앉죠. 그러면 물이 놓여 있는 데도 있지만 물 제공을 그때 이제 해주는 데도 있겠지. 그리고 주문 받으러 오죠. 주문 받기. 그리고 또 세팅을 또 따로 하는 데도 있죠. 주문한 내용에 따라서 세팅, 요리 제공. 중간 그리고 이제 식사하실 때 뭔가 부족함이 없는지 한 번씩 이렇게 중간 서비스 반찬 리필, 물 뭐 이런 것들 리필해드리고 그릇이 뭐 많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치워주는 경우도 있죠. 교체해드리는 경우도 있죠. DC 특히나 이제 좀 약간의 레벨이 좀 있는 곳은 접시를 교체해드리는 거는 또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요리가 바뀔 때마다 또 싹 스무스하게 하나씩 바꿔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간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잘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계산하고 퇴점하시는 거죠. 계산도 한국 같은 경우야 뭐 나가시면서 계산하고 뭐 요즘 같아서는 더치페이가 많이 한다고 하지만 한 사람이 주로 그냥 결제하고 나중에 뭐 n분의 1 입력 뭐 입금해줄게 아니면 현금으로 줄게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한 사람이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 자리에서 아마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치페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미리 이제 그 어떤 뭐 체크를 해줘야죠. 해주고 그런 점들이 조금 포인트는 틀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계산, 퇴점, 최종 치우기, 마무리.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의 흐름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봤잖아요. SNS 검색, 예약, 주차부터 쭉 안내, 주문받기, 물제공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요거는 계획하시는 매장의 형태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매장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교재 이 부분은 있고요. MOT는. 요거를 좀 이제 좀 현장감 있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조금 아까 그 흐름을.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보시면은 손님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주문받고 요리 나오고 중간 서비스 해드리고 그 다음에 결제하고 이제 나가시는 건데 중간 서비스에는 식사 만족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뭐 식사 뭐 입맛에 맞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만족도 체크하고 중간에 접시 좀
다 드신 거 정리 좀 해드릴까요? 뭐 해서 치워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충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 리필하는 거. 근데 요리 제공은 이제 저기는 주방 쪽을 한번 본 거죠. 키친에서는 어때요? 이제 주문이 전송이 주방에 되면 조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홀에 전달, 플로어라는 거는 홀이에요. 네, 홀로 전달이 되어져서 이제 요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 치우기를 한 다음에는 세척실이나 싱크대를 갖고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세척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시 포지션별로 또 씻기가 보충이 된다든지 뭐 이런 플로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라고 그랬죠? 3번 올리기 전에 받고 전화 뭐 응대에서 한 번씩 잘 준수한다. 그리고 또 뭘까요? 한 가지는 상대방의 전화를 끊은 후 3초 후에 끊는다. 요것도 기본적인 거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방이 끊는 걸 확인하고 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상대방이 전화 끊는 소리를 듣고 끊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안녕? 안녕이란 얘기도 안 하죠. 그냥 용건 끝나고 그냥 뚝 끊어버리고 이게 엄마와 딸 뭐 이런 대화도 들어보면 그냥 엄마가 그냥 하고 싶으신 얘기하고 뚝 끊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엄마 하면 벌써 이제 끊겨 있고 그래서 이제 한쪽 그 상대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전화 응대하실 때 그런 부분들 상대방이 끊는 걸 확인한 후에 3초 후에 전화를 내려놓는다. 요게 이제 그 스탠다드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멘트도 제가 적어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해도 되고 인사말은 좀 매장마다 특화시킬 수 있고 링고 멘트를 또 연결해 놓는 경우도 물론 있죠. 국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게 기계음도 있고 그 다음에 성우 목소리를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 목소리는 좀 이제 보이스피싱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거보다는 성우를 또 써야죠 우리가. 그래서 한 25만 원 정도 금액 지불을 하고 성우 녹음으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네, 뭐 건강하고 맛있는 어디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조금 나오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어떻게 뭐 이렇게 멘트 나가죠.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고객님의 말씀에 요거는 전화 받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응대를 해야 상대방이 이제 듣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장구 쳐줘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끄덕끄덕 해주고 아 그랬구나. 아 이거 키워드가 있잖아.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그걸 한번 되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할 때 훨씬 더 흥이 나고 상대방이 흥이 나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좀 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뭐 이렇게 하면서 호응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그랬구나. 아 그거 사진 뭐 이런 거 더 그라운드 가야겠네. 약간 이런 추임새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뭘 말씀하시는데 고객님 뭐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내려놓는다는 거고 걸 때도 이거는 이제 고객님에게 뭔가 우리가 용건이 있을 때 있잖아요. 뭐 카드를 뭐 캔슬해야 되는데 뭐가 안 됐다거나 예약 관계의 어떤 뭐 이런 확인이나 조금 뭐 변경사항이 생겼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전화를 드릴 때 고객님과 이제 어떤 기본적인 에티켓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손님한테 이제 좀 감사함을 담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화 응대 3원칙 있다고 했죠? 네. 3원칙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 요것도 이제 뭐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씩은 틀린데 기본적으로 신속, 정확, 뭐 친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올리기 전 정확한 발음이 정확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 상대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몇 월 며칠 10일이요. 예, 7월 10일 손님이 뭐 11일로 얘기했는데 뭐 10일로 직원이 체크를 해놨다거나 이런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죠. 우리 계좌번호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뭐 해드리겠습니다.
뭐 10, 네 10일 맞으시죠? 뭐 약간 이렇게 한 번 더 차고를 줄이는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나 속도에 따라서 이제 표정이 읽히는 거지.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보통 뭐 텔레마케터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친절하게 그러면서도 좀 어쩔 땐 과한 친절을 좀 보이기도 하는데 뭐 이제 제품 뭐 선전하느라고 통신 무슨 인터넷 가입 뭐 이렇게 막 유도하고 뭐 보험 들으려고 하고 막 이런 전화도 많이 걸려오죠. 끊고 싶은데 끊을 틈을 안 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끊는 경우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대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의 있게 응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지가 옆에 비치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메모가 되어 있으면 좋겠고 내가 나를 찾는 전화가 아니라 상대방을 찾는 전화다. 그러면 내 말씀 뭐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 뭐 조남하고 연락처 알려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조남 연락처 받고 그러고서 이제 뭐 끊으면 되겠죠. 네.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불만 고객 응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00-1은 원래 99여야 합니다만 저희 업에 있어서는 외식업에 있어서는 제로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유리라는 게 균열이 가면 어떻게 해요? 점점 번져가지고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 문제점의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 문제의 징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더 큰 문제로 빚어지는 거를 우리가 방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도 중요한데 우리 리더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사전에 어떤 그 예방?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해칭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위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클레임대행의 3원칙은 경청이 되게 중요합니다. 경청. 문제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손님이 어떤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를 네, 심각하게 잘 경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감도 해야 되겠죠. 예, 그러셨군요. 일단은 우리 매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일을 당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도의적이던 아니면 직접적이던 이제 사과는 드리는 게 좋죠. 예,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너무 죄송합니다. 또는 저 같아도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공감도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까 식중독 언급하시는 고객님한테 바로 즉답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을 좀 파악해서 제가 또 이렇게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든지 후속 조치가 또 중요한 거죠. 전화를 뭐 이렇게 해서 끊고 나서의 후속 조치. 현장에서의 그 응대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아기가 뭐 뛰어다니다가 또 뭐 이렇게 다치고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성의껏 병원으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가지고 좀 케어를 해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모서리 보호대를 한다든지 뭐 미끄럼 방지를 깐다든지 이런 식의 액션이 따라가야겠죠. 개선 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음식이 뭐 늦게 나왔다, 이물질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음식 콩나물이 뭐 상했다든지, 그쵸? 변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교재에도 제가 이렇게 케이스별, 유형별 상세하게 이렇게 담아놨는데, 내가 이게 손님 입장에서 이게 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쉬었다, 이제 맛이 갔다, 한번 당신이 뭐 먹어봐,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인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근데 손님을 계속 막 티칭하고 있어. 아닌데요. 입맛이 좀 이상하시네. 그리고 괜찮은데? 갸우뚱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한 건데 뭐 매일매일 뭘 받아서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거지,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웬만하면 먹겠다는데 내가 내 입맛에 상했다고 해서 이걸 불러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할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에 따른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뭐 손님을 가르치려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그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게 말 끊고 고객님 잠시만요. 그래서 막 이제 본인 얘기하고 있고, 문제가 이제 문제 회피한다고 자꾸 회사 규정을 들먹거리면서 한다거나 고객님의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그리고 또 어떤 대안 없는 사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고요. 막 이렇게 근데 해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모든 거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말할 때 그런 부분들을 쿠션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네 뭐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 선에서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드릴 수 없어서 괜찮으시다면 이걸로 뭐 괜찮으실까요? 조금 이제 고객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능 범위 내에서의 해결안을 제시해드린다거나 이렇게 그냥 막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유형별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요. 주도형은 저희 아버지도 주도형이시거든요. 내 말을 따르라.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말 듣고 언성이 높아지셔.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 주도형은 잘 경청해드리고 좀 이렇게 잘 예우해드리는 게 중요해. 그 니즈를 읽어야 돼. 그냥 무슨 말을 하고 계시면 그냥 내가 받아들여준 게 좋고, 사교형은 되게 밝고 그런데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게 좋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유형을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에 맞는 대응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안정형은 상당히 좀 안정되게 생겼죠. 표정도. 그래서 이분들은 푸시가 들어가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압박이 가해진다거나 그런 환경이 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급작스러운 상황보다는 이분들한테 맞게끔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종형은 상당히 뭐 육하원칙주의예요. 그래서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점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고 또 해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오피셜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죠. 워낙 이제 명료한 스타일이고 이러시니까.